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달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6.25 전쟁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해요.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해. 평등한 사회?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놀러 가고 싶어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이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북한의 공산주의를 세운 사람은 김일성이에요.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그럼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뭘까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 조선은 자유가 없는 나라였지요. 여자들 그리고 노예들은 자유가 없어서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이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세운 사람은 이승만이에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당시 아시아 지도를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빨간색이죠. 공산주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남침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예고도 없이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3년 1개월 동안 했습니다. 남북 군사력을 비교해 볼까요? 국군은 10만 3,827명인데 공산군은 20만 1,050명. 우리보다 2배네요. 우리나라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북한은 소련제 탱크, 그리고 대포도 2배나 되고요. 항공기는 우리나라가 22대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죠. 2사람이 탑니다. 한 사람은 조종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폭탄을 들고 타서 떨어뜨려야 해요.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들 가까이 가서 던져야 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소련이 전투기를 줬어요. 누르면 폭탄이 평평 나가는 거죠. 소련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게 탱크도 주고 총도 많은 무기를 지원해 줬지요.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보세요. 소련제 T-34 탱크를 몰고 오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땅의 90%를 북한군에게 빼앗겼죠.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서 우리 땅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망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본에 머물러 있던 미국 군인들이 함께 싸우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6개 나라에서도 우리를 돕기 위해 유엔군을 보내줬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많은 물자도 지원해 줬고요. 의료도 지원해 줬어요. 이렇게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 우리가 고마운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메가더 장군이 큰 활약을 했어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기회가 생겼어요.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젠 우리가 힘이 아주 세졌어요. 그래서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갔죠. 드디어 서울을 다시 찾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번이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북한 주민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군은 10월 1일 날
38선을 통과했고 계속해서 초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38선을 통과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중공군들이 나타난 거예요. 중공군이란 중국 공산당의 군인을 말해요. 우리 편인 미군과 유엔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 쪽이 매우 불리한 싸움이었죠. 겨울이 되었습니다. 미군들은 대부분 따뜻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추위에 약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기 때문에 방한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쟁 때문에 지쳐버렸습니다. 중공군들은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두드리며 악기를 연주했어요. 듣고 있다 보면 으스스하고 마치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상상을 초월한 추위 속에서 미군 12,000명은 중공군 12만 명과 싸웠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퇴하면서도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철수하는데 이렇게 계속 걸어야 해요. 그리고 중공군들과 싸워야 해요. 계속된 전투와 혹독한 추위로 군인들은 지쳐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도 생각나고요. 불쌍하죠? 가다가 이렇게 얼어서 죽기도 하고요. 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분은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님이셨대요. 이분도 동상 때문에 수술을 4번이나 했대요. 미군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불사했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고맙다는 마음도 없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에서 희생한 군인들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모공원도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이 전쟁의 역사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맥아더 장군이 이야기했습니다.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배를 타고 부산, 마산, 울산으로 집결하라. 드디어 흥남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그런데 20만 명의 북한 피난민들도 왔어요. 왜 그럴까요? 공산군의 보복 학살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유엔군과 우리 국군을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는 걸 본 거예요. 메레디스 빅토리오, 이 배는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예요. 탱크도 실어야 하고 또 차량과 무기도 실어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태워달라고 하니 참 난감했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이 사람들을 죽게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배에 실린 모든 무기, 물자를 버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람들을 태우라. 그리고 빅토리오 말고도 동원할 수 있는 배를 다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태웠어요. 그리고 탱크랑 무기들은 중공군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3일 후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어요. 탈 때는 14,000명이 타는데 내릴 때는 몇 명이 됐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14,005명입니다. 5명이 더 늘었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기 5명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이라고 불렀대요.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렀고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참 따뜻한 이야기죠. 전쟁은 아직도 치열했어요. 중공군은 계속 밀고 내려왔어요. 우리 국군은 싸우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싸웠지요. 우리 국군들이 많이 전사했지만 중공군은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중공군들이 이제는 너무 지쳐서 휴전하자 했어요. 휴전이란 전쟁을 잠깐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소리? 이번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미국으로서는 장진호 전투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하려면 제일 먼저 포로들을 돌려줘야 해요.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포로들 중에는 북한으로 가기 싫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미군들과 국군들의 친절한 모습에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향이 북한이지만 난 안 돌아가겠다. 공산주의가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반공포로라고 해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반공포로들은 가슴에 태극기 문신을 새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총살당하겠죠. 미군들이 반공포로들을 지키고 있는데 미군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우리 국군들한테 명령했어요. 반공포로들을 구출해라. 단 미군에게 총은 쏘지 마라.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감동했어요. 고마운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포로들의 인권을 지켜주려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고춧가루였어요. 고춧가루를 미군의 눈과 코에 확 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 2만 7천 명의 반공포로들을 탈출시켰어요. 반공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높이 들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행진을 하고 있네요.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휴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휴전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첫째, 북한이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나라 위험한 곳에 미군들을 배치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다 말이죠. 둘째, 우리나라는 전쟁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옷도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구호물자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서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무려 8억 달러나 된대요. 넷째, 나라가 부강하려면 젊은 청년들을 가르쳐야겠죠.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6.25 전쟁의 시작부터 휴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잘 들었나요? 우리가 지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른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죠. 그럼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